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컬 현장의 사람과 사례를 다루는 채널 더로컬 엄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인구의 진화 세 번째 에피소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조희정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릴라 반갑습니다. 네, 자주 뵙네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인구의 진화에 나오는 인상적인 구절들을 중심으로 인사이트를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곳곳에 줄을 좀 많이 쳤습니다. 표시한 구절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총 인구수에서는 대도시가 지역보다 인구수가 많을 수 있으나 총 인구를 분모로 하면 지역에서 한 사람의 무게는 다르다. 나 아주 감동적인 구절이었어. 어때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간단한 생각을 왜 못했을까 싶은 거죠.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온리 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로 읽으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네. 쉽게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서울시 은평구의 인구가 50만이다. 밀양시의 인구는 10만이에요. 그죠? 인구 규모로 보면 은평구는 밀양보다 5배. 그렇죠. 5배가 많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분모로 보내버리는 거야. 이 책에서 분모로 보내버려. 그러면 50만 명 중에 한 명. 그죠? 밀양 같은 경우에는 10만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지역에서 훨씬 더 커지는 거죠. 네. 네. 지금 은평구하고 밀양을 비교해서 이런 거죠. 그럼 다시 가볼까요? 전북 무주 비교해 볼까요? 무주 인구가 3만이 안 됩니다. 3만이 안 돼요. 그러면 50만 명 중에 한 명이냐, 3만 명 중에 한 명이냐. 무주에서 한 사람의 가치는 은평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웅장해지는 수식이에요, 이게. 그렇죠. 역발상에 의해서. 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PPT 같은 거 하실 때, 강의하실 때 한 적 있습니다. 한 적 있어요? 네. 계속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기 지역의 주민들이 그만큼 소중하다. 이런 얘기도 네. 하셨고요. 저는 참 이 구절 보면서 웅장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지만 와,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멘토링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 사실 저는 멘토링 얘기를 들으면은 조금은 식상해요. 그죠? 왜냐면 멘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본 분들의 이야기 중에 좋은 평가를 받은 거를 많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주변에 굉장히 좋은 멘토분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돌아갈 때 멘토 역할을 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책에 보면 시마모토 아카데미가 성공한 요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 사람의 멘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멘토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리고 심사할 때 보면 저 무슨 선정이니 뭐니 할 때 심사하는 역할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는 심사해야 되니까 기준에 맞게 선정하고 끝나는 건가? 그 이후에 그 업체나 개인은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는 어떤 지속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지면 이게 조금 효과적일 수 있을 텐데 다분히 이제 서로 간에 시간도 안 맞고 기회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멘토들 보면은 거의 밀착 마크를 해요. 이게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멘토가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관계 안내소 자체가 지역에서 하는 게 공무원이 안내하겠어요? 누가 안내? 물론 안내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나 직책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민간 아니면 자유로운 분위기로 전문적인 뼈 때리는 조언하면서 하는 멘토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릴라님은 이주를 하고 싶거나 지역에서 관계를 맺고 싶은 청년들 대상으로 연구자가 아니라 멘토로서 역할을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 네. 할 자신은 없다? 자신 있다는 게 오만한 거 아닌가요? 좀 그러니까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성공을 하지. 자신 없으면 멘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죠.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할 건 아니니까. 근데 내가 바라보니까 지역에 갈 때 이러이러한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더라. 아니면 이러이러한 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인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친구들은 옆에 있죠. 예. 프로그램. 네. 네, 107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시즈 종합정책연구소의 후지와라 게이 사장님.
이신데 이분이 아마 위탁기관 회사 네. 대표님이시죠? 네네. 이분이 그 아카데미가 이제 성공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이주와 지역 참여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책의 저자께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셨냐면 처음부터 이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식을 생각하면서 지역과 관계 맺고 점점 거리감을 줄이면서 이주로 연결하는 것, 즉 결과로서의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했던 말이기는 해요. 네, 이 구절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는 어떻게 간단히 요약을 했냐면 개인의 삶, 본인이 원하는 거죠.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 지역을 연결해서 거리감을 줄여야 한다. 이것이 또 핵심 포인트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관계인구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부분들인데 지역에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지역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개인의 삶의 방식, 자신의 삶의 방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과 지역의 삶이 연결되는 부분을 대등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외지인이 가서 지역의 수요에 맞게 서비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신이나 희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 관계인구에서는 지역과 관계인구 간의 대등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이 안에 의미로서 녹아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번 시간에 네 번째 포인트인가 뭐고 얘기한 게 있어요. 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 네네. 그것이 지역에서 유의미하게 만들어주는 것. 네네. 이것이 멘토의 역할이고 이런 관계 안내소의 역할이고 관계 안내소의 성공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뭐 인상적인 구절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문화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렇죠. 재밌어요. 네. 시마네 현에서 네. 관계 안내소 아카데미 사업 관련해서 공모를 냈고 뭐 신청을 2개가 했는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경합이 벌어졌고 그래서 시즈 종합 정책연구소가 됐는데 경합 과정에서 라이벌 기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관계 안내소 기획의 원천은 라이벌이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온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은 신뢰하며 만나는 팀이 된 3명이지만 사실 미우라 멘토는 후지야라 사장이 지원한 시마네 현의 사업계획 공모에 응모한 다른 팀의 사람, 즉 라이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입찰 공모를 하면 경쟁이 붙으면 서로 컨텐츠나 내용이 흘러갈까봐 보안을 유지를 하고 일단 되고 나면 상대방 라이벌 사람을 같이 하자고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그런 문화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아카데미에서는 선정된 단체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라이벌 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분이 지금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리고 좋은 멘토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했으면 스카우트를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경계가 없는 거잖아요. 네. 저쪽 사람, 우리 뭐 이런 식의 아우하피아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으면 목표를 향해서는 누구라도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유연한 태도라는 점에서는 되게 재밌는. 다음 구절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 성과지표 얘기인데 지방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꼭 우리가 성과지표를 좀 이렇게 제출을 하게 돼 있고 그 성과지표에 맞춰서 사업이 실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평가를 받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이런 행사성 사업이라고 그러면 참여자가 몇 명이었느냐, 그다음에 만족도가 몇 점이었냐 이렇게 하고 인구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성과지표가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설정이 될까요? 통상적으로는 몇 명이 몇 명이 왔느냐, 이주했느냐, 뭐 체험했느냐, 교육받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네네. 규모. 네네네. 이렇게 나오겠죠. 네. 여기 이 책의 134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느슨한 성과지표. 단순한 성과지표가 아니라 수강생 정원을 채울 것과 시마네 현에 계속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느슨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딱 2개밖에 없어요. 15명이라면 수강생 정원은 채워라. 그리고 그 결과의 평가는 그 사람들이 시마네 현에 계속 관심을 보이게 만들어라. 관심을 보인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과지표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측정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신하면은 성과지표는 영원히 개선되지 않아요. 불신을 하면.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 딱 요거에 맞게 그냥 애매하게 그냥 서류만 완벽하게 가져오겠지.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성과지표를 제시해야겠다 하면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과지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걸 정확하게 증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이른바 KPI라는 게 아니면 과업 목표라는 게 필요한데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하는 것도 말이 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다른 것도 말이 통하죠. 네. 네. 이랬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라고 방목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현실적으로 이 정도밖에 제시할 수는 없는데 잘 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시마코토 아카데미 사이트 들어가 보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성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한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여지를 조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업사회에서는 뭔가 양적으로 큰 거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만족한 사람들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베이를 하면서 뭐 만족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욕하기 싫으니까 대충 다 반 이상 만족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개선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불만 요소를 하냐 그러면 불만 요소 또 열심히 쓰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식의 형식적인 프로세스 말고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거를 최대한 담으려고 받는 쪽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번역하다 보니까 느슨한 성과지표 이렇게 돼 있는데 성과지표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를 첫 번째로 해야 되고 오히려 성과지표라는 말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성과지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인간이 도구화돼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너무 강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 과정 활동 성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성과지표를 대체할 용어는 다음에 한번 고민을 네. 연구자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튼 이러한 느슨한 성과지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시마코토 아카데미에 들어가면 굉장히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기술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과도한 부담, 운영기관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단기 운영하고 끝낸 게 아니고 지금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느슨한 성과지표 내에서 본인들의 성과지표를 오히려 쌓을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것이 성공 요인이 아니었나. 공무원 얘기를 제가 방금 했잖아요. 네. 이 과정을 보면요. 참여자나 운영자가도 중요한데요. 저는 보는 눈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보였어요. 이 책에서 공무원이 보였습니다. 되게 재밌는 구절이라 한번 또 읽어드리고 싶어요. 143쪽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명확한 성과지표를 보이기 힘든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재정과에서 혼난 적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혼났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무모한 줄 알지만 예산을 집행해 달라라며 과장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며 시마코토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 과장님이 아까 제가 한번 읽어드린 그 과장님이에요. 이 과장님이 훌륭한 과장님. 네네네. 이주하지 않아도 돼. 이 말씀하신 그 과장님이겠죠. 이 과장님이 보험을 무릅쓰고 본인한테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무모한 도전을 하는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마코토 아카데미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과장이 없었으면 이게 됐을까요? 일본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슈퍼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슈퍼 공무원. 네. 그래서 이제 그 행정을 잘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무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 그게 모순적인 거죠. 원래 공무원은 행정도 잘해야 되고 현장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괴리돼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고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교황에게 쌀을 파는 남자 그 사람이 전형적인 슈퍼 공무원의 모델 케이스로 해서 일본에서 드라마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능동적으로 현장에 가서 진짜 저런다고 월급 더 나와 하는데도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모든 공무원이 이럴 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관계인구라는 게 결국 관계활동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어느 순간엔 관계인구가 공무원이 필요하고 어느 순간엔 기업인이 필요하고 우리가 뭐 보통 형식적으로 거버넌스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의 어떤 책임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 뭔가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도 움직여야 되고 기업인도 움직여야 되고 일반 사람도 움직여야 되고 중간 지원 조직도 움직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자꾸 다 뜯어갖고 공무원도 훌륭해야 되고 중간 지원 조직도 능동적이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도가 하루아침에 고쳐질 리 없잖아요. 네. 그리고 시민사회가 하루아침에 변할 리도 없고 이 말이 굉장히 많은 거를 함의하고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은 슈퍼 공무원이구나 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도 일본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과장님들이 있을 거예요. 있죠. 있고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에게 좋은 평가가 행정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래야 일을 하지. 그렇죠. 네. 공무원 되신 분들이 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 됐는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 제도적 제약을 좀 풀어주고 한번 실험해봐. 하고 싶은 거 해봐. 결과에 대해 책임 묻지 않을게. 그러면 들어간 비용보다 훨씬 좋은 성과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생 분야가 행정 변화가 되게 많이 요구돼요. 네, 칸막이가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지역재생이 어떤 부서의 사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절구절 좋은 얘기가 많은 책인데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꽂힌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읽어주고 말씀을 드릴게요. 158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메이지 대학의 오다기리 교수는 인구 감소, 인재 증가라는 사고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어떻게 해도 감소를 막기는 힘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에 참여하는 인재가 늘면 지역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100명에서 90명이 되어도 지역을 생각하고 관여하는 인재가 10에서 20명 증가한다면 지역은 쇠퇴하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참 발상의 전환 같아.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인구가 줄어들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10만 인구를 유지하는 어떤 지자체가 10만 명이 무너지면 큰일 날 것처럼 이제 생각을, 뭐 심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이라고 하는 또 상징적 숫자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인구가 줄어든 것보다 훨씬 많은 인재들이 지역에 오거나 연계되거나 관계를 맺으면 그게 더 사회적 총량의 결과로 나은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 구절 혹시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네네. 오다기리 교수가 관계인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일본 총무성에 있는 관계인구 관련 위원회의 좌장이거든요. 관련해서 정책 자문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고 원래는 농학부 교수이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사람이 20년 이상 농촌을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촌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의 자부심이 없어지고 뭔가 생산적으로 하고 있는 의욕이 없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결 현상에서 이 인재라는 부분 외지에서 끌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까지 관계인구까지 이제 개념이 이어진 거죠. 농촌을 연구했다가 관계인구로 가게 된 그런 케이스이고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어떤 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 감소 정책 이렇게 가는 것보다 거꾸로 그죠. 지역 인재 증가 정책 뭐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역 소멸이라는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하고 싶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네. 근데 지역 재생이란 말도 웃기잖아요. 무슨 재생용지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뭔가 능동적인 이제 정책적 용어를 넣지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말 들으면은 딱 가지게 되는 어떤 맞아요. 이미지나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공정하면서도 능동적인 표현으로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인재 증가 이게 뭐 관계인구 만들기 사업이 아니라 인재 증가 사업이다. 라고 그러면은 벌써 움직이는 게 달라지죠. 맞아요. 여기 관계인구 사업을 하는 거나 관계안을 설치하는 게 지역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재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뭐 능력을 가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소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역에 기여하게 만들고 연결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인재 증가 정책이라고 하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꼭 관계인구 관련된 정책에서는 핵심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책들에서 좀 아쉬운 거는 고민을 깊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쉽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고민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문제니까 생각을 깊게 해야 되고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막 오가고 있는 거예요. 관계인구 표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말로 좀 대체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로 대체하는 거는 연구자의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네. 릴라님께서 해야 되는 역할일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장 연구를 계속 열심히 하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더가능 연구소에서 발간한 번역서 인구의 진화를 번역한 조희정님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번역한 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많죠. 많지요. 네. 다음 책은 뭘로 할까요? 다음 책이요. 여기 이 방송에서 네네네. 책으로 하는 거 마을 만들기 환상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마을 만들기 환상. 네, 그건 매운맛이에요. 이거는 약간 순한 맛이고 매운맛인데 콘텐츠가 좀 극적으로 가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판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각해 볼 점도 많고. 마을 만들기 환상으로 바로 가자. 중간 단계 뛰어넘어서. 아니요. 뭐 시골의 진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해도 좋아요. 네. 창업의 진화도 재밌고. 창업의 진화. 네. 환상으로 바로 가면 너무 셀 것 같아.
그러니까 강약으로 아, 할지 그래? 점진적으로 할지는 전략적으로 선택하시죠. 아, 그럼 릴라하고 협의를 해서 네. 다음 책을 정해서 방송을 네.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역시 마무리는 더 로컬로 해주시겠습니다. 이상 더 로컬이었습니다.